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새 중국 시장 관심 많으실 텐데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는 머니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머니투데이 김재현 국제부 전문위원과 함께 중국 경제를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김재현 전문위원님은 베이징대에서 MBA를 밟으셨고 상하이 교통대에서 재무전공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위원님, 간단히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생생한 정보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차이나는 머니 첫 회 주제는 바로 테슬라와 테슬라를 추격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로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한 분 모셨는데요. 국내 최고의 자동차 권위자이시고 현재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첫 번째로 공통적인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보고 시작해 볼게요.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급부상하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각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기차 하게 되면 단순한 미풍이 아니라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모두 전기차에 올인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탁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신문, 방송 매체에서 내연기관차 신기술 개발했다라는 거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어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벌써 대학에서도 국내 유명한 대학들도 이 기계공학과내에서 자동차 전공일 때 내연기관 자체는 거의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대부분 90% 이상이 그쪽 전공한 교수님들이거든요. 벌써 이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한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현대차 아이오닉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울산 공장에서 내연기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명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한 6명에서 7명이 필요하니까 3명, 4명이 필요가 없거든요. 노조에서 멘붕이 된 겁니다. 이게 얘기만 듣다가 당장 피부로 와닿다. 그러니까 이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를 보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은 엔진 변속기를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미래의 화두가 미래 자동차라고 얘기 안 하죠. 미래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많이 나오는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또 4차 산업혁명의 꼭지들 있죠. 특히 자동차도 바퀴 달린 휴대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회사가 뜬다는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합종연행이나 이종 간의 결합, 새로운 짝짓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한다는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화두는 화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정도니까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변화가 큰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의 그런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되게 크거든요. 작년에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가 2,531만 대인데 약 5% 정도가 전기차가 팔렸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비중이 한 40%가 넘습니다. 유럽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비중인데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유 소비인데요. 중국이 한 해 소비하는 원유가 7억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약 5억 톤이 넘는 그 석유, 약 70%를 수입을 하거든요. 이건 지속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은 좀 일찍부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점에 전기차로 빠르게 진입을 해서 좀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산업 정책의 역할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중국이 그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25년까지 전기차 침투율을 20%로 높이겠다. 그러면 작년에 중국이 2,500만 대가 팔렸으니까 2,500만 대에서 3,000만 대가 팔린다고 생각을 하면 2025년에는 매년 500만 대에서 600만 대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팔린다는 거고요.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렇게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질적인 변화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되는 이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그래서 내가 어느 종목 투자하면 될까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시니까 지금 중국에 떠오르는 기업들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중국 전기차 트렌드를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BYD인데 BYD는 아주 한 십몇 년이 넘은 그 중국 전기차 기업으로서 최근에 100만 번째 전기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한데 2008년 9월에 워렌 버핏이 주당 8홍콩 달러에 BYD의 그 홍콩 주식 2억 2,500만 주를 샀습니다. 그 지분 비율이 9.9%인데 주가가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176 홍콩 달러니까 한 22배 정도 오른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BYD라는 기업은 배터리를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쇼티지에도 좀 영향을 적게 받았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또 분리 상장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BYD가 그 배터리에서도 좀 혁신적인 기술 혁신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거의 다 삼원계 배터리 아닙니까? 그 NCM 배터리인데 BYD에서는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인산철 배터리는 좀 에너지 밀도가 낮고 좀 무겁습니다. 그 대신 안정성은 좀 높은데요. 배터리를 좀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그런 공간 활용도를 50%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작년 7월에 출시한 그 한이라는 전기차 모델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올해 그 중국 1월에서 4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 중에 이 한이라는 모델이 지금 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요, 홍광민이라는 저가 전기차가 약 10만 대 팔리면서 1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모델 3, 테슬라의 모델 3가 약 6만 대로 2위, 그리고 3위가 BYD의 한인데 약 2만 8천 대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물론 뭐 모델 3와는 아직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모델 3를 BYD가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교수님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홍광미니라는 전기차인데, 이 상하이 우링홍광이라는 그 자동 완성차 업체에서 이 저가 전기차를 발표를 했는데, 이 차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가격이 너무 낮아서 보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조금 없이 그냥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500만 원에 출시를 했는데, 그 아시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지로는 좀 저가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저가 그 제품을 원하는 중국 그 소비자들을 지금 그 침투를 해서 그 10만 대가 가까이 팔렸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 그 BYD의 한 모델처럼 테슬라를 추격할 정도의 그런 성능으로서의 추격, 그리고 하나는 그 저가 전기차로서의 그 가격적인 그런 혁신을 통해서 이런 시장을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격적으로는 이런 홍광미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중국 테슬라 모델 3가 보조금을 적용하고 나면 지금 4,300만 원 정도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한 8분의 1 정도니까 그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그 저가 전기차의 흐름이 생기고 있고, 또 이 차 위에도 지금 중국의 그런 뭐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의 그런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이 차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전기차는 너무 좀 비싸기 때문에 섣불리 사기가 쉽지 않은데, 중국은 가격대를 낮춰서 좀 소비자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을 선정할 때 그 어떤 성능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중국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겠네요. 근데 사실 중국 하면 여전히 좀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냐, 약간 이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 예전에 루이싱 커피, 뭐 이양 사태 등등 보면 좀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교수님 보실 때는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 몇 군데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업들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올라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전기차를 시작을 하고 본격화한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의 사실 50년, 60년 사이에 이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차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품이 엔진이나 변속기를 국산화시키고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목표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실 많이 벤치마킹 했었고 저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로 바꾼 이유가 엔진하고 변속기를 독점적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오면서 여기다가 더 기술을 더 보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래 종속도가 더 높아지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래 패러다임 변화가 전기차가 온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시진핑 정부에서 전기차를 제일 먼저 올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효과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중심점이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토리 키재기고 아직 주도하는 세력이 없을 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시작인데 아직도 게임 체인지업급 기술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요. 또 전기차용 변속기라든지 핵심 부품들이 앞으로 주도 세력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먼저 올인하면서 또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 자체 일선에서 전기차를 써야 된다는 패러다임이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전기차는 이제는 필수적인 제품이야. 앞으로는 이륜차부터 다 전기차야라는 이미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홍보나 캠페인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자리매김했다는 거, 또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벌써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버스라든지 몇 개 종목은 훨씬 더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급형 500만 원 미만짜리인데 이게요, 이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기차를 보게 되면요,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 쓰고 버린다는 옛날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큰 적을 중국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뭐 경제적으로 그렇죠, 기술 패권을 놓친다는 겁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뺏긴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다 막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부터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거를 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사이에 끼어서 얼마만큼 실용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움직임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떠오르는 스타트업 기업이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좀 부럽죠.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인데 중국은 네거티브지 않습니까? 산업화를 이룬 다음에 솎아내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진입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